오늘 현재 지금 아마 계속 되리라고 봅니다만 헌법재판소에서 세 사람의 추가 증인을 받아들였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 홍장원 전 국정원 제1차장, 그리고 조지호 경찰청장 세 사람이 오늘 20일 10차 변론에 오후 2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추가 증인을 채택해 주지 않으면 윤석열 피고인 측에서 중대 결심을 하겠다 하는 협박 아닌 협박, 경고가 좀 먹힌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 민영배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여러 가지로 압력을 많이 받고, 심지어 어렸을 때 무슨 이상한 음란물 색채가 좀 끼어 있는 무슨 그룹에 참여했다는 것까지 막 들통이 나가지고 개인적으로 몹시 고달팠을 겁니다. 뭐 특별하게 크게 가담한 경로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우연히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겠죠. 아무튼 헌법재판소 윤석열 소위 내란죄 탄핵 재판이 적어도 예정보다는 한 일주일 좀 연기된 셈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내일 오후 2시부터 4시, 일소리면 2시부터 5시까지로 되어 있는 광주광역시 5.18 광장 옆에 있는 금남로에서 손현배 목사 등이 주도하는 대규모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리게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광주 토박이들이 야, 니들 왜 우리 바닥에 와서 큰 소리 치려고 하느냐 하고 상당히 긴장감이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청컨대 거기에 개인적인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충돌하거나 폭력 사태 같은 게 벌어지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 현재 오늘 보니까 지금 한국의 탄핵 재판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리라고 생각되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스케줄이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스카이데일리 신문 탑이 트럼프 중국 방문 타진, 중국 간첩당 단판 짓나? 하게 이제 주요 제목입니다. 이 거꾸로 보였죠. 잘 안 보이겠습니다만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당국도 더소 시간에 맞춰서 중국을 방문하고 돌아오는 길에 한국을 들린다. 이런 계획을 짜고 있는데, 그것에 어깃장을 놓듯이 한국의 헌법재판소가 막 빨리 그냥 도망치기 가니까 미국도 좀 조마조마하죠. 그런데 마침 한 6일 내지 7일쯤 연장이 됐습니다. 아마 내일 모레 글피 이번 주말을 전후로 해서 트럼프의 중국 방문 문제는 발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가 막 서들고 있는 반면에 중국은 지금 답답무인 지경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시진핑으로서는 이 트럼프의 이 강력한 공세를 어떻게 받을까 하고 좌고 우면할 겁니다. 이건 자기들이 지금 부정선거 문제 전 세계적인 국제적인 카르텔을 주도했다는 것은 이제 다 드러났는데, 이거 부정할 수도 없고, 많은, 인포메이션 자료는 트럼프의 손에 안에 있어. Everything in my hand, 이런 게 on my hand, 이렇게 는 셈이에요. 변명하기도 곤란하고, 그리고, 국내적으로 중국에서 시진핑의 정치적 위치가 상당히 흔들리고 있다는 여러 가지 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압력을 동반하는 방중을 하겠다고 하니까, 트럼프의 비판자가 여기에 있을 거 아닙니까? 주석 깎아 이거 좀 적당하게, 피하려면 어떻게 일선에서 물러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하는 얘기도 내밀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트럼프의 죄송합니다. 시진핑의 천하가 조만간에 흔들릴지도 모른다. 그래서 조만간에 교체될지도 모른다.
그런 위기가 중국 관변 측에서 많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와 관련해서 한국의 탄핵 재판 문제를 뭐 일주일 연기하긴 했습니다만은 일주일 연기하고 뭐 그 다음에는 이제 최후 변론 시간이 있고 그러면 이제 2월 말쯤 되겠죠. 2월 말쯤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그걸로 끝난다면은 3월 후 말이나 4월 초 이때쯤 탄핵 심판의 결론이 나오게 될 텐데 좀 조마조마해요. 그 안에 혹시 무슨 탄핵이 그냥 인용이 돼가지고 윤석열이 할 일 없이 그냥 감옥서에 가서 탄핵 재판 옥고를 치르게 된다면 이거 참 트럼프로서는 입장이 난처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트럼프 행정부에 가까운 한인 교포, 변호사 이런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트럼프라는 사람이 하도 변칙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에 늦게 된다면 중국을 가다가 돌아오는 길에 평택 기지를 들러서 이런저런 뭐 자기 군대 격려하고 뭐 어쩌고 하고 난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을 감옥으로 면회를 신청할 수도 있다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버릴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이번에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에 어쩌면 가장 중요한 목표가 부정선거 문제예요. 그리고 그 문제에 있어서 미국과 손발이 맞춰졌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선의 압력도 있었던 거예요. 타이밍을 정하는데도 미국과 긴밀히 협조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단 저렇게 입장이 난처해 있는데 자기는 대통령 됐다고 그냥 모른 척하고 적당히 넘어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금 미국의 법안이 상정됐죠. 미국의 국방상의 거대한 함정 제작을 미국 본토가 아닌 다른 데서도 제작할 수 있다. 특히 사우스 코리아, 한국에서 제작할 수 있다는 법안이 상정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특별한 일이 없이 통과되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한국의 조선소 시설을 이용해서 미국의 거대한 군함을 구축하는 기지로 얘기를 삼으려고 하는데 여기를 윤석열 대통령이 밀어넣어버리고 주사파라고 딱지가 딱 붙어있는 이하묵이나 더불어민주당 정권이 이걸 찾아오고 있다면 이건 죽도 밥도 아니거든. 그래서 자기의 국가이익을 위해서도 보호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것이 현재까지의 한국의 탄핵 몰입 문제와 국제정세, 국제적 여건을 고려한 종합적인 판단입니다. 현재로 봐서는 제가 누누이 여러분에게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지금 뭐라고 따지고 앉아있는 것이 과연 국회의원을 끌어내려라 그랬느냐 마느냐 누구의 리스트를 올렸느냐 마느냐 그런 정도가 어떻게 대통령 탄핵의 사유가 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응? 그리고 이쪽에 난 법률단 사람들, 똑똑한 사람 많이 있던데 왜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거야? 법률적으로만 그걸 따지고 앉아있어. 아니,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면 그 당시 비상계엄을 선언하고 해제할 때까지 대한민국의 모든 결정은 대통령이 하는 거 아니냐 말이야. 그런데 거기서 누구를 하든 잡아오라고 하든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느냐 이거예요. 정말로 아주 수공업적인 사건에만 매달렸죠. 디테일한데. 그래서 답답해요. 답답해. 그런데 다행히 어제 도태우 변호사가 아주 맹렬한 동지 있죠. 민주투사가 거기에 조인해가지고 헌법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을
닥달을 아주 효과적으로 잘 하더라고요. 결국 이런저런 얘기 쭉 뭐 미추홀의 어떤 사무상의 도장 문제, 선거 투표지 문제를 쫙 한번 보여주면서 사무총장으로 하여금 헌재에서 요구하면 서버를 검색하도록 열겠다 하는 답변을 받아냈습니다. 다음은 이 탄핵 재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국정원 작품이에요. 여러 가지 잔챙이들이 많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공교롭게 원자 이름을 가진 세 사람이 이걸 주도하더라고요. 박지원, 박선원, 홍장원 전부 원자, 장원이, 지원이, 선원이 무슨 원수가 그렇게 많아져서 윤 대통령을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지 모르겠어요. 지난번 박근혜 탄핵 때는 그때도 박지원 끼죠. 박지원, 김무성 등등. 그리고 김무성 등등의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 당. 그때는 국민의힘이 아니었죠. 그 당에 62명이 박근혜 탄핵에 앞섰습니다. 거기에 권성동이도 다 포함되고 그랬어요. 우리가 아직도 마음속으로 심정적으로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데, 이번에는 국민의힘 중에서 108명 중에서 한동훈 포함 한 10여 명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반대에 앞장서지는 않는 것 같아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러나 제가 그전에도 몇 번 지적을 했지만은, 아니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 하는 것을 오랜 고심부 때 결단해서 발표했는데 그 대부분의 자들이 비상계엄 반대한다고 나오는 거야. 그렇게 시위를 못하고 천하의 운세를 모르는 거야? 에? 아니 반대하는 정도가 아니다. 그냥 쫓아내려고 한동훈이 난리, 이거 기회다고 난리 법석을 치고. 아니, 이런 정당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끌어가는지 신통하기 짝이 없어. 그리고 나온 김에 윤석열 대통령한테 한마디 쓴소리 좀 해야 되겠어요. 아니 기본적으로 그런 일을 벌이려면 지금 주요 타겟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알지만 여기에 문제가 된 건 대한민국 국회 아닙니까? 국회를 효용성 있게 좀 관리를 좀 해야지. 280명 데려가고 그건 뭘 합니까 그것을? 너무 순진해 사람들이. 아니 그냥 무장하지 않고 들어가면 좋아. 다친 사람이 없는 거 좋아. 그렇지만 그 사람들 깨끗하게 잘 이렇게, 이거 너무 질서 유지 하고 어쩌고 해서 한 사단 정도 풀어가고 적당히 하면 그 복잡한 사고는 안 벌어졌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적당한 시간 지나서 완성하고 난 다음에 국회에서 계엄령 해제한다 어쩌고 나오면 잘 가서 국회 가서 연설하는 거예요. 의원 여러분, 저는 이런 일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선포해서 이런 정도의 성과를 올라오고 혹시 그것 때문에 국민 여러분이나 또 의원 여러분에게 놀래키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문제를 함부로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비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는 걸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국회에서 결의하는 대로 해제를 요구한다면 당연히 해제에 따르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 놀래키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딱 떠나면 더불어민주당이 꽝꽝 쳐갖고 해제하면 그때 해제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280명하고 유리창 깨고 어쩌고 하니까 이건 무슨 어린애 장난도 아니고 말이야. 국회를 너무 몰라. 그래서 요새 요몽이 꼴에 그 웃기는 그 사단이 벌어진 거예요.